자유파 5대 유튜브 공동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광 목사님이 안 나오셔서 웬일인가 하실 텐데 오늘 공동 생방송은 이보다 잇몸으로 하는 방송이 됐습니다. 정광 목사님이 순방치 아니야? 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도저히 이렇게 앉아 있을 정도 상태도 못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 방송을 위해서 모였다가 급하게 그럼 네가 해라 해서 제가 갑자기 사회를 받게 됐습니다. 정광 목사님 다음 방송 때는 꼭 이 사회석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아마 과로가 좀 그렇죠. 쌓여서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하실 우리 자랑스러운 자유 우파 유튜브들입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황장수 뉴스브리핑의 황장수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이봉규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는 고성국 TV의 고성국입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끼리 박수를 쳐.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힘을 내자 이거지. 네. 요즘 저 자유파가 분위기가 아주 다운됐어요.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이 안 좋은 일도 계속 터지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혜식 대표? 일단 공천에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적어도 시장 경제 중심의 시민단체, 그 다음에 또 광화문에서 활동했던 군단체 포함해서 공천이 되면서 그래 우리를 대표하는 분들이 비례대표도 나가고 또 지역에는 또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현역도 있고 신진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도 아주 작지만 그런 희망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고 특히나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 취소되고 또 장해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비례대표에서 폭발한 것 같아요. 비례대표 공천을 보게 되면 탈원전주의자를 2명이나 놓고 장애인 단체, 그것도 좌파 장애인 단체 관련자들이 3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노총 사람이 들어가고 하면서 도대체 방향성이 뭐냐, 갈수록 왜 좌로 가냐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아픈 건 아니죠? 그냥 과로로. 지금 오늘 새벽부터 어제는 거의 잠을 못 주무시면서 비례대표 순번을 고민을 하셨어요. 아이고,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제 저녁에 제가 잠시 뵀는데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닙니까?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또 행사가 또 있었고 두 번이나 또 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과로가 누적돼서 주무셨다가 일어나는데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힘드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억지로 강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말렸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는 저희들이 대신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황장수 대표. 우리 신혜식 대표가 주로 공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자, 오늘 보면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죠. 부산 연제에서 김희정이라는 국민의힘 후보가 거긴 진보당으로 야권 연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진보당 후보한테 오차범위 밖으로 치고 있다는 9% 이상 정도. 그래서 어떻게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진보당 단일 후보한테 질 수 있느냐? 공천이 잘못됐죠. 마이크를 가까이 해달라고. 부산의 9군데 중에서 2군데 우세, 2군데 분리, 5군데 경합이라는 거예요. 부산이 격전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당의 3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수도권 밑에 세워놓고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 3분이 다 지금 격전지에서 당락이 지금 위태위태한 지경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외에 이웃 선거 지원갈 행편이 못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 13번 받은 그 변호사 강모라고, 그다음에 17번 받은 이모라고 그 음대 출신 여성. 도대체 그런 사람을 왜 공천을 줬느냐? 워킹맘 변호사가 경력입니까?
그다음에 음악하다가 당 근처에 얼쩡거리는 사람이 저는 서기관이라서 공무원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공무원 된 어공이죠. 그러다가 강등까지 된 사람을 검증 안 하고 냈어요. 그러면 네. 한동훈이 개혁 공천을 했다고 그렇게 용산을 상대로 들이받았는데 그럼 자기의 개혁성은 그 공천은 누가 한 겁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하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공천이 잘못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서민 정책을 갖다가 발표하지 않고 대부분 개발 공약을 발표했어요. 지금 메가시티를 가지고 김포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김포 후보 따지고 있어요. 네. 자, 수도권에 지금 저렇게 고전해서 6석이니 8석이니 하는 것은 수도권의 공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GTS를 비롯해서 뭐 이 각종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해 주겠다 해서 수많은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그게 전부 헛개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적어도 정권과 그다음에 정보와 그렇게 많은 인맥을 가지고 도대체 이 공약을 어떻게 선거 때 발표해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떠들어댔는데 그게 안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민생 토론회를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 그 민생 토론회가 실제 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의사하고 싸움을 이왕 할랬으면 지금쯤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싸움하다가 계획이라고 우기다가 선거 끝나야지. 그 싸움을 타이밍도 맞추지 못하고 일찍 벌여가지고 지금 이제 이것이 국민들한테 의료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여기에 대응해서 의사들 정원에 대한 원칙은 맞지만은 그 대응하는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네. 의료 인력이 서울에 몰려 있는데 그러면 의사가 12만 명에 의사 가족까지 다 하고 그 사람들 대부분 보수층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보수층 내부의 싸움이잖아요. 네. 좌파나 중도 중에서 정권이 의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정권 편드는 사람 얼마나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막판에 이제 둘 또 싸우고 있어요. 당하고 용산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입만 좀 다물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봉규 대표님. 지금 황장수 대표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 선거를 하면 어쨌든 선거 전체 국면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대통령실에다가도 또는 후보들한테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옛날에는 보면 당 정청에 이렇게 선수들이 네.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민간의 소리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이나 기술자들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들으면서 선거에서 언제 어떤 정책을 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또 공천을 했을 때 일정한 부분만큼은 그래도 이 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천을 하고 이런 걸 적절하게 섞어야 그렇죠. 되죠. 공천이 전략이죠. 네, 그런데 예. 이번에 공천도 정책도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타이밍도 맞추지 못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예. 그 선거는 모든 분야가 선수가 필요하듯이요. 하다못해 라면집도요. 그 일본에 가면은 그 200년, 300년 된 라면집 있어요. 그래요. 예. 진짜 노포지. 진짜 예. 노포. 우리 뭐 30년, 40년 된 거 거기서 노포도 아니야. 그건 뭐 얼라야. 그러면 선거라는 분야는요. 이거는 라면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그러면 진짜 선수, 전략가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말하자면 리더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인기는 많을지 몰라도 선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라면을 50년 먹었어도 우리가 라면 전문가가 아니라니까. 라면 전문가가 끓이는 거하고 달라요. 먹기는 우리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선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제 말 신드롬이 있어서 인기는 떴는데 인기 스타지 컨트롤을 쫙 하고 전략을 테마를 딱 정하고 나갈 그런 사람이 근데 부족한 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선수를 영입해서 그 선수의 말을 듣고 그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 뭐 선대위원장이든 뭐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원맨 쇼를 한다고.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고 말을 듣는 건 자기한테 이제 살랑살랑거리면서 그 김경률이 같은 사람 좀 좌파를 잡아와야 됩니다. 중도표를 얻으려면 뭐 이래야 됩니다. 요런 말이 또 선거 선수가 아닌 사람은 그런 말이 달콤해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는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됩니다. 보수에서 중도를 잡아야 이깁니다. 이렇게 옆에서 팔랑거리면요, 선수가 아닌 사람은 이게 쏙쏙 들어와. 근데 우파가 얘기하는 건 귀에 거슬려. 우파 얘기하는 건 저놈들 맨날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러니까 보수가 망해먹지,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예.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한동훈 신드롬이 왜 일어났나를 알아야 돼요. 윤석열 신드롬이 왜 존재의 이유거든. 자, 윤석열 신드롬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재명, 문재인 때문에 일어난 거야. 저놈들 왜 잡아 못 쳐놓냐? 답답한데 특수부검사 출신에 검찰총장 출신에 깡다고 있으니까 어퍼컷 막 날리니까 좋아, 그래, 윤석열이면 이재명 깜빵 보내고 문재인 조사하기, 수사 검찰 앞에 포토라인을 쓰겠구나 해서 신드롬이 일어났고, 그 신드롬을 한동훈 위원장이 이어받았는데 이거 뭐지? 뭐 이재명 계속 설쳐대네? 그리고 이재명이 정당화가 돼가네? 재판도 안 나가네? 이거 누구 책임이야? 법무부 장관 할 때 뭐 했지? 이렇게 되는 데다가 가만 보니까 도태우 쳐내고, 누구 쳐내? 보수 우파 다 깔아뭉개고, 뒤려오는 사람이 하문경, 김경률, 뭐 그 정책위 의장이라고 유승민계, 유승민 똘마니, 유이동이 갖다 놓고, 이런 사람 말만 듣고 공천 비례 명단 보니까, 이건 아닌가벼가 어디서 나오냐면 TK, PK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보수 찐 보수들이 지금 표는 안 찍었지만 여론조사 전화 요즘 무지하게 옵니다. 안 받아버려. 에이씨, 야야야, 안 받아. 아이씨, 더러하지. 그렇다고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는 얘기는 못 하는 거야. 그러나 가만히 그 표를 계산해 보십시오. 과거에도 그랬어요. 표를 까보면 민주당 표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보수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에 안 나가서 진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론조사라는 건 리얼미터 뭐 얼마 전에 나온 거 가지고 호들갑들을 떠는데, 그거 여론조사 믿지도 못하겠지만 그 여론조사 100% 맞는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별거 아닌 거에 왜 호들갑을 떨고 여론조사 진 거를 갖다가 윤석열 탓으로 돌리고 황상무 탓으로 돌리고, 그 누구야, 이종섭 탓으로 돌리, 비겁한 거예요. 자기네들 탓이거든. 공천 잘못한 거 탓. 그다음에 저 도태우 탈락시킨 거 탓, 장해찬 탈락시킨 거 탓. 이거에 보수가 실망한 건데,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는 얘기 안 하고 윤석열이가 잘못해서 그래가지고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이 져야 돼요. 왜냐면 저 대통령이 다 해줬잖아. 오케이, 이종섭 들어와. 오케이, 자, 황상무 사표. 오케이, 자,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여론조사 안 뜨거나 이러면 이제 완전히 한동훈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선수가 아니면 선수를 데려오든지 테마를 잘 잡아야 돼. 테마는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나 두 개만 가지고 쑤시는 거야. 전쟁도 마찬가지. 쑤시야지. 저쪽에서 여기서 대가리가 터졌는데 대가리만 까면 되는데 괜히 어머인데 복부 까고 옆구리 까고 앉았어요. 대가리만 계속 까면 끝나는 게임인데 얼마나 좋아. 답답해요, 아주. 그 지금 이 지지율 떨어지는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이종섭, 뭐 황상무한테 미루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어쨌든 이제 수습을 했잖아요. 그러자 모든 것이 해결됐다, 어제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저 현장으로 나갔죠. 오늘 대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공천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생중계 과정에서 목소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 한동훈이 연설을 하는데 윤석열 구호를 외칩니다. 그건 뭐겠어요? 한동훈 해야 되는데 윤석열 한다는 건 결국 한동훈에 대한 거부 반응을, 뭐 선거 과정이니까 뭐 욕설을 할 수 없고 어떤 자신의 그 거부 반응을 이제 표출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초반부터 실수가 많았다. 특히나 운동권 척결이거든요. 자, 선거라는 거는 내가 좋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나쁜 놈을 심판해 주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 구호를 가지고 나왔어요. 한동훈이라는 선수를 내보낸다는 거는 결국 이재명을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를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가서 구속과 관련된 체포동의안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 범죄자 척결, 중대 범죄자 척결이라고 해서 구호를 내세우고 자기 전문 분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운동권이라고 말은 해놓고 도대체 운동권 척결을 누가 할 거냐? 그런데 불러오는 사람들은 좌파고 방금 전에 민주당에 있던 사람을 데려오고 비대위에는 김경률이가 이게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냐 아니면 윤석열이냐의 싸움인데 갑자기 김건희 리스크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문제는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야권의 윤석열 정부 심판에 힘을 실은 거야. 네. 그때부터 어긋나면서 당정 간의 갈등으로 집안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도 뭐 대충 봉합했다, 황상무 사퇴하고 뭐 대사가 들어오니까 이제 덮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네. 일단 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둘 다 범죄자다, 문제가 있다 그랬으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우리 보수 우파들은 뉴스를 보고 상황을 접했을 때 아 이거는 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제고 네. 또 황상무 문제도 이게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발언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끼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호를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민주당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벌써 두 번의 실책을 그렇죠. 저질렀다. 이게 문제다 이런 거죠. 그래요. 신혜식 대표 말씀 들으니까 그러네요. 그냥 이재명 심판 이랬으면 간단할 건데. 그렇죠. 지금 이재명 심판 그렇죠. 절대 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운동권 심판인데 운동권에 대한 개념도 안 세우고 공천은 운동권으로 해놓고 자 이제 그러면 예. 이종섭이 황상무가 끝났다면 민주당은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제기 안 하겠습니까? 이종섭이 황상무를 더 물고 늘어지고 이종섭이는 끝도 없이 더 물고 늘어질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물고 늘어질 거고 아마 좀 있으면 한동훈 처가와 또 한동훈 딸, 뭐 처형 문제까지 다 물고 늘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선거 때 민주당이 통상적으로 이런 공작들을 하는 데는 탁월한 당입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녹아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자기한테 대해서 민주당이 폭로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미 어느 당이 공천을 잘했냐는데 데일리한 여론조사 공정조사에서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더 공천을 더 잘했다라는 게 더 높아요. 이런 네, 오늘 여론조사 그렇게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네. 차기 대선의 지지율도 이재명이가 한동훈을 추월했어요. 많이 추월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은 뭘로 남을 것이냐를 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고생한 애국 보수 우파들을 예우하면서 자 이재명이가 1% 지지대 자유통일당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지를 받는 진보당의 지역구 2석 비례대표 3석을 갖다 할애해주고 5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다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 왜 그랬겠는가? 대선까지 가는 길에 그들이 북한의 낙점을 받아서 이 좌파 운동권 사회에서 자기를 믿어주고 그리고 북한이 자기를 보호해준다는 이런 의식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네네. 뭐 수도권 경쟁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나중에 이 정권이 흔들릴 때 지켜야 될 사람은 또 애국 보수가 나서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의 작은 정당들이 있는데 그 정당에 연합을 하자거나 배려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밟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기대할 게 없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애국 보수 국민들한테 또 애국 보수 진영에 널리 전파했어요. 네. 이제는 저기 조국이가 지금 40%가 넘는 지지를 호남에서 받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수 안에서도 지금 기대할 게 없는 국민의힘의 의석들이 과연 이 바꿀 것이냐, 보수를 지키고 지금 좌파들의 이 공격을 막아낼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정강훈 목사님이 어떠니 자유통일당의 정책이 잘못돼, 나도 물론 자유통일당하고 100% 같은 게 아니고 틀린 게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한다라는 것은 한국의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보수의 핵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찍어줘야 된다. 자유통일당을 비례대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 빠져나간데도 손해보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이를 숙주로 더불어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이석기 같은 자가 한 10명쯤 들어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좌관이 그러면 9명을 곱하면 한 90명 되지. 자, 그러면 그 자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국회를 거의 점령할 텐데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자유우파 전사들이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을 보면서 몇 명이나 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한둘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애국 보수 진영에서 추천한 사람은 다 날려버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5.18을 뭐라 그러거나 좌파가 그러는 프레그임 4.3에 뭐라 그러나 여순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사람이라면서 날려버리잖아요. 네. 누가 그걸 싸우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기 국회의원이나 계속 해먹고 관직이나 가는 게 낫지요. 아무도 안 싸우려고 하는 웰빙들을 지금 알겠어요. 다 갖다 꼽은 거죠. 그럼 그런 극좌파, 종북 주사파들과 진짜 싸울 수 있는 몇 사람을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자유통일당이 급하게라도 만들어내야 되네. 안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 뻐꾸기 탕난 있잖아요. 지금 국힘당은 탕난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준석, 유승민이 탕난해가지고 그 알을 깐 게 지금 걔네들은 나갔지만 유승민은 존재 가치 없고 이준석 나가서 빌빌대지만 그 알을 깐 게 지금 거기 있고 그다음에 그 알에다가 더 무서운 알을 갖다 또 받았어요. 좌파 알들을 김경률, 함은경 이런 알들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나마 있던 보수의 알은 다 바깥으로 버려. 요번에 마지막으로 도태우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탕난을 했기 때문에 이젠 보수와 진보 싸움이 아니라 시뻘건 진보와 약간 그 좀 야리까리한 진보. 이렇게 싸움이 되고 진짜 보수는 이제 자유통일당 싸움판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거예요 지금. 자유통일당이 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여론조사에서도 자유통일당을 안 잡아주는 데가 많아요. 실제로는 여론이 나오는데도 이 언론에서 안 실어. 그러니까 일반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유통일당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거나 아니면 미미하다고 애써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시뻘건 진보 대 흐리멍텅한 진보의 싸움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국비자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국힘당,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지역구는 미워도 다시 한번 할 수 없다는데 이게 지난주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졌어요. 일주일 만에 상황이. 야, 그 지역구는 그럼 자유통일당 국힘당 밀어도 돼? 이런 분위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대구하고 부산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그래도 국힘당도 잘해야 되니까 오늘부터라도 국힘당이 선명성을 가지고 분발해주고 여러분들은 자유통일당을 찍어서 자유통일당이 10석이 되든 20석이 되든 이 탕난한 것을 다시 보수의 알이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그 둥지를 바꿔주셔야 돼요. 둥지를. 신 대표님.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자유통일당도 처음부터 지역구 공천도 고민을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구 공천을 일부 했는데 사실 이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다 국민의힘 쪽으로 하고 하다 보니 자유통일당의 후보들이 좀 적었다는 부분, 또 인물이 별로 없었다는 우리 자성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이제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방선거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는데 전 이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은 우파 노비 탈출. 우파들이 노예근성 같은 게 생겨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국민의힘을 관성적으로 찍어주고 대안이 없다 보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다 결국은 이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잘못되면은 훈육도 하고 세게 어떤 그 질책도 줘야 되는데 이건 뭐 외동아들 외동딸이다 보니까 뭐 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제 망나니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가족 같지 않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 신 대표. 저 외동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 DNA 검사하니까 잘못됐어. 친자 검사하니까 이게 친자가 아니요. 친자가 아니야. 혈액형이 달라. 혈액형이. 엄마 아빠의 혈액형이 나오지 못할게 나온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좌파에서 입양을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게 아닌 거죠,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파가 이번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적어도 국민의힘에게 뭔가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는
이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대안으로 있고, 민주당은 정말 대단한 게 조국 신당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못해, 나 재수없어, 못 찍겠어 라고 하지만 대안으로 조국 신당을 선택해서 힘을 결집해주는 상황이에요, 역설적으로. 네. 근데 지금 우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도 자유통일당 아니 국민의힘 하면서 계속 몰아주면서 자유통일당을 또 비난을 해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론조사 언론에서 한 번도 잡아주지 않고 관심도 없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2까지 올라갔다는 것. 사실은 이준석 신당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일부 조사에서는. 네. 자, 이건 뭐냐? 그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리 우파들이 많다. 자성하자는 우파들이 많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제대로 할 것이냐? 지금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과반을 넘긴다는 그 조사라든가 발표,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심지어는 100석도 못 넘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100석을 못 넘긴다는 건 이건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0명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느냐? 아니면 설령 100석을 넘어갔다고 해도 개헌 저지선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의식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자, 비례 20명이 이미 싸우지 못하는 사람으로 채웠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공천 배제했고, 좋은 지역은 또 언론 출신들 박았고, 사실 국민의힘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걸러놓고 보면 상당수가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돼버렸다. 거꾸로 말이죠. 110석이 넘어가도 야, 윤석열 탄핵하자 그러면은 탄핵 쪽으로 붙을 사람들이 많다. 전 그래서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네. 결국 이제는 광장에서 막아야 됩니다. 예, 광장에서 막아야 되는데 광장만의 힘 갖고는 부족한 점이 있다. 결국 원내에 진출해서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광장에서도 목소리를 내서 윤석열 탄핵도 막고 대한민국의 적화도 막아야 되겠다. 네. 우리 신혜식 대표 말씀 중에 언론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런 말 제가 했어요. 한동훈이를 조선제일검이라고들 뭐 언론에서 불렀어요. 조선일보를 많이 또 이번에 그게 영입을 했더라고요. 조선일보검이 됐다. 자, 그러니까요. 조선제일검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뭐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다시 지역구 얘기하는 것은 뭐 이 버스 떠난 다음에 손은 드는 거니까 지역은 놔두더라도 이제 비례라도 제대로 종북주사파와 싸울 수 있는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을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몇 명이라도 배출해야 된다. 이제 절박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또 우파 분열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걱정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세요. 황정소장. 자, 그 부분을 이제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